네, 오늘 낭독할 책은 숲속의 자본주의자입니다. 자본주의의 변두리에서 발견한 단순하지만 완전한 삶. 책은 다산북스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자 박혜윤. 서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4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교육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가족과 함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 시골에 들어갔다. 지금은 시애틀에서 1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의 오래된 집에서 두 아이와 남편과 산다. 실개천이 흐르고 나무가 잘 자라는 넓은 땅에서 살지만 농사는 짓지 않는다. 도처에 자라나는 블랙베리와 야생초를 채취하고 통밀을 갈아 빵을 구우며 막걸리 누룩으로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다. 정기적인 임금 노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지 궁금해 실험하듯 시작한 생활이 이제 7년째를 맞았다. 평범한 일상이자 작은 실험이기도 한 삶의 모습들을 이메일에 담아 정기구독 서비스를 운영한다. 네, 숲속의 자본주의자, 일단 목차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1장, 제철의 블랙베리를 따는 삶. 2장, 어쩔 수 없이 살지 않기 위해 버렸던 것들. 3장, 돈 벌지 않는 나와 살아가는 법. 4장, 숲속에서 내 이야기 찾기. 5장, 투명해질 때만 보이는 것들.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요, 3장, 돈 벌지 않는 나와 살아가는 법. 요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11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낭독을 해볼게요. 돈 벌지 않는 나와 살아가는 법. 스콘 대 발효빵.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 당연히 머리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같지 않으니 줄곧 까먹게 된다. 1대1 인간관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가 쏟은 정성, 원가, 시간, 가치 등을 따져보고 이만큼 받아야 마땅하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막상 돈을 주는 사람은 그런 마음에 관심이 없다. 시골 동네에서 금, 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파는 빵 이야기. 우리는 매일 2가지 빵을 준비한다. 먼저 내가 특별히 공을 들이는 그냥 빵, 밀, 물, 소금, 이스트, 그리고 약간의 올리브유로만 만든다. 밀을 통째로 즉석에서 갈아 빵을 만들면 맛이 가게에서 흔히 파는 빵이랑 같은 음식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 아, 밀은 이런 맛이구나 하고 감탄하게 된다. 발효를 하면 발효군과 밀의 협력 작업으로 새롭게 풍부한 맛과 질감이 생겨난다. 왜 옛날부터 반죽을 번거롭게 발효시켜 빵을 만들었는지 몸으로 느껴진다. 성경에도 소로의 월든에도 빵을 발효시키지 말고 먹으라는 대목이 나온다. 나는 그 이유를 빵을 발효시키며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이 두 책에서 말하는 빵 발효는 인간이 자신의 쾌락적 욕망에 사로잡혀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고자 한다면 까다로운 발효 따위에 집착해서 최고의 맛을 찾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바로 떠날 수 있어야 하고 이스트를 살 돈을 버느라 일에 매이거나 이스트가 떨어질까봐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될 테니까. 이스트를 안 쓰고 자연 발효를 한다면 더더욱 문제다. 적당한 온도를 찾아서 며칠이고 기다려야 하니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 해도 떠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인간의 자유를 속박할 만큼 발효한 빵의 맛은 극치의 쾌락이다. 내가 팔고 싶은 것은 종교나 자유의 철학이 아니라 빵이니까 최고의 발효빵을 만들기로 했다. 내가 사는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서북미 하드레드 밀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맛을 찾아내고 싶었다. 재료가 단순한 만큼 발효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의 맛이 난다. 천연 발효 대신에 이스트 발효를 선택한 것은 천연 발효가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지만 최상의 맛을 일정하게 끌어내는 힘은 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밀을 집에서 갈면 시판 밀가루처럼 상태가 균일하지 않다. 밀의 건조 상태, 재분 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다. 그래서 발효균으로 안정적인 이스트를 사용하면 밀가루의 상태에 따라 조절이 가능해진다.
대신 700g 빵 반죽에 이스트 양을 0.5g까지 줄였다. 이 과정이 정말 오래 걸렸다. 빵을 수천 개 구우면서 계속 수정을 해야 한다. 이 정도 이스트 양으로 일반 빵과 비슷할 정도의 폭신한 질감이 만들어지면 그때 미리 가진 가능성이 폭발한다. 똑같은 양의 소금도 전혀 다른 맛으로 다가온다. 밀과 소금이 가진 그 미묘한 단맛도 살아난다. 이 최상의 맛을 위해 조절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밀가루의 온도, 물의 온도, 공기의 온도, 밀이 물을 흡수하는 정도, 손으로 반죽을 하는 정도, 그리고 24시간에서 40시간 저온 숙성, 오븐의 온도, 열 흐름에 따라 오븐 안의 빵을 배열하는 방법, 반죽의 크기 등 모든 게 잘 맞아도 잘 안 될 때도 있다. 발효빵은 재미있다. 이스트든 천연효소든 빵을 발효시키는 미생물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방법이야 각자 가진 부엌의 크기나 도구, 재료에 따라 무한히 다르게 변형해 적용할 수 있다. 미생물의 행동 방식이 까다로운 제한 요인이 되지만 바로 그 제한 때문에 자유롭다. 따라서 정답 같은 건 없다. 동네마다 나라마다 발효의 방법도 다양하다. 모두 맛이 다르고 다른 맛 그대로 맛이 있다. 그 다음은 쉽고 빠른 달달한 빵 한 가지. 설탕과 버터가 맛의 주인공인 빵 한 종류를 따로 굽는다. 버터 맛이 당길 때는 스콘, 설탕 맛이 당길 때는 바나나빵. 바나나빵은 일반 레시피대로 몇 번 구워보니 완성됐다. 설탕량을 최소로 줄이고 바나나만 새까맣게 완숙시켜서 잔뜩 넣어주면 촉촉하고 맛있는 빵이 된다. 특별한 연구가 필요한 건 아니고 집에서 재분한 통밀의 독특한 맛이 이 빵을 완성시켜준다. 그런데 통밀로 스콘 레시피를 따라했더니 처음 보는 스콘이 탄생했다. 이게 도대체 뭔 맛이야?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통밀 특유의 고소함과 미묘한 쓴맛을 살리고 일반 스콘의 질감은 포기하기로 했다. 일단 베이킹 파우더 대신 베이킹 소다만 쓴다. 폭신하게 묵직한 스콘의 느낌 대신에 넓고 얇게 퍼져서 통밀이 누룽지처럼 바삭해졌을 때 나는 고소한 맛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겉면에 계란물을 발라서 매끈하고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내는 대신에 울퉁불퉁하게 모양을 잡아서 바삭한 식감을 더 강조했다. 시판 흰 밀가루와 버터의 조화보다 약간 껄끄러우면서도 진한 맛의 통밀가루가 버터와 만나내는 맛은 더 좋았다. 주로 가족이 먹는 빵인 만큼 설탕이나 버터도 최고급 유기농 제품을 사용했다. 그랬더니 스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독특한 빵이 됐다. 우리 입에는 구수하게 맛있었지만 엄청나게 달고 기름진 빵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맛일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만든 빵이라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700g 빵 한 덩이를 $10? 12,000원으로 정했다. 세련된 인테리어로 무장한 시내 중심가의 빵집과 비교해도 비싸다. 하지만 내 빵과 같은 빵은 어디에서도 팔지 않으니 가격도 내 마음대로 정했다. 대신 바나나 빵이나 스콘을 공짜로 얹어준다. 스콘은 주 재료인 설탕이나 버터가 비싸 어떤 등급의 재료를 쓰는지 알리지 않는 동네빵 가게에서도 $4, 4,800원 가까이 받는다. 그러니 일반적인 빵집처럼 손님이 하루에 수십 명씩 오면 스콘을 공짜로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마당 빵집은 손님이 없는 날도 있고 많으면 두세 명이니 스콘을 공짜로 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손님이 대여섯 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빵에서는 최고의 맛이 안 나왔다. 다음날 구운 빵은 정상이었다. 금요일 판매한 빵이 너무 신경이 쓰여서 연락처를 아는 손님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와서 제대로 된 빵을 가져가라고. 주말이 지나고 또 만날 일이 없어서 맛이 어땠는지 물어봤다. 솔직히 금요일 빵이나 토요일 빵이나 맛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둘 다 똑같이 맛있던데. 근데 스콘은 얼마야? 스콘을 사고 싶어. 스콘은 다른 식구들 안 주고 두 개를 몽땅 나 혼자 다 먹어버렸거든. 그 바삭바삭 구워진 크랜베리가 특히 너무 맛있더라. 이런 맙소사. 손님들도 친구들에게 시식용으로 빵을 공짜로 줬을 때도 다들 스콘 이야기부터 꺼냈다. 스콘을 더 사고 싶다고 했다. 내가 팔고 싶은 빵은 발효빵인데. 하지만 안다.
나도 시내 빵집에 가면 밀가루로만 만든 빵은 안 사거나 하나 정도 담지만 설탕과 버터가 들어간 빵은 쟁반 가득 담는다는 걸. 손님들도 마찬가지일 뿐이었다. 만드는 입장에서 발효빵은 발효에 필요한 공간, 드는 시간, 오븐의 사이즈까지 고려해보면 본격적인 가게를 치르기 전에는 돈을 벌 수가 없다. 아무리 고급 빵집에서라도 발효빵에 이렇게 시간을 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스트 양을 줄여 목표한 맛을 내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굽는 시간도 짧고 발효도 필요 없는 스콘은 믹서 하나만 사면 훨씬 많이 만들 수 있고 다른 가게 수준의 가격을 받으면 무리 없이 꽤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스콘 만드는 게 재미없다. 똑같은 돈인데 내가 돈을 벌 때와 쓸 때는 그 가치평가 기준이 180도 달라진다. 대학원을 다니며 여름방학 때는 한국에서 가회를 해서 용돈을 벌었다. 글쓰기, 영어, 독서를 가르치는데 나는 글로 나만의 사고를 엮어내는 법, 영어의 독특한 특징과 아름다움, 책만큼이나 다양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런데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건 고3 성적 올려주기, 입시용 자소서 쓰기였다.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도 2학기를 앞두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재수하는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충분히 납득이 갔다. 하지만 나는 가르치는데 별 재미가 없었다. 기자를 할 때도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승진과 임용으로 이어질 만한 일들은 재미가 없었다. 이건 나만 그런 건 아닌가? 아닌 것 같다. 직업을 불문하고 돈을 벌기 어려운 건 돈을 쓰는 사람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나 역시 돈을 쓸 때는 즉각적인 만족을 기대한다. 버터향이 가득한 크림빵, 달달하고 파사삭 부러지는 페스트리는 보기만 해도 사고 싶어진다. 신문을 보면 커다랗게 뽑아놓은 기사 위주로 읽는다. 즉각적으로 오늘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여론에 낄 수 있으니까. 뉴스 가치는 별로 없는데 길고 오랜 생각이 필요한 글들은 아무래도 시간을 들여 읽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내가 일할 때에는 그 긴 과정이 나에게 의미가 된다. 나의 성장, 나의 의미, 나의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일은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세상의 속도와 다른 방식의 성숙과 배움이기에 이런 일들의 가치는 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방식에 맞추지 않는 것이다. 스콘이 훨씬 잘 팔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발효빵을 굽는 것처럼. 돈 벌기가 참 어렵다.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빵을 팔면서 알게 되었다. 나는 돈 쓰는 사람의 마음에 맞출 생각이 없었다. 기자로 일할 때 쓰고 싶은 기사를 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월급은 내가 깊은 생각을 하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기사로 쓰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주는 게 아니었다. 오늘 당장 돈을 내고 신문을 사는 사람, 돈을 내고 신문에 광고를 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쓰라고 받는 돈이었다. 지극히 투명한 돈 거래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번다는 것은 어쩌면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가능한 현실이기는 하되 기대하지는 말아야 할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 대신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나에게 선택권이 생긴다. 막연히 돈 벌기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고집하는 대가로 돈을 적게 벌거나 돈을 쓰는 사람에게 맞추어 많이 벌고자 하거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결정하는 순간 이미 능동의 세계로 넘어간다.